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문제로 인해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김계리 변호사가 빨리 대통령을 돌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제도는 본래 극도로 중대한 사안에 사용되는 장치인데 지금 이 상황이 과연 그런 요건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탄핵 카드를 꺼내 들고 이를 통해 전국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에 맞서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해외 정상들과의 협의나 외교 안보 사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때 대통령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면 국정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국민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의 주장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제기되는 것인데 그녀는 국민의힘 내부조차 충분히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다고 일갈하며 민주당과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4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혼란을 겪는지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헌재 탄핵 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경제 문제부터 안전 문제까지 각종 현안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외교나 안보 분야에서는 한순간의 대응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데 현 시점에서 대통령을 인질처럼 묶어둔 채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핵심은 정치 공세가 아닌 국민이 바라는 실질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하루빨리 헌재가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사안이 정치적 악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법적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갈등과 논쟁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흔들리지 않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며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최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빨리 선고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 표명이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대통령 탄핵 남용에 대한 우려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를 지켜본 국민들, 특히 4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쉽게 꺼내들 만한 카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줄줄이 탄핵을 시도하고 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단계를 넘어 헌재에서 결론을 기다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김계리 변호사가 지적하듯이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로 묶여 있다는 점이 국가 운영 면에서 상당히 문제라는 것이죠. 실제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가 길어질 경우 국내 외적으로 중요한 정책들이 연기되거나 표류할 위험이 커집니다. 외교 안보 현안부터 경제 현안까지 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뉴스나 주변에서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을 끈다면 그 사이 국정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는 대통령을 빨리 돌려달라는 말로 압축해서 항의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까지 길게 묶어두느냐는 의문이 깔려 있는 셈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것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인질극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계리 변호사의 말이 더욱 큰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헌재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을 의식해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됩니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실제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면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죠. 분명히 헌재가 외부 압력을 받아 결론을 내리는 건 곤란하지만 이렇게 결론 없이 시간을 끄는 것도 결국 국민에게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일수록 정부가 재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국가원수가 외교 무대에서 제때 발언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면 모든 것이 한 박자씩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강단 있는 수사와 원칙론을 내세워 정치적 압력을 거부해 왔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보수층 입장에서는 이번 탄핵 심판이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의 손발을 묶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전술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고 동시에 여론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통해 정치판 전체를 뒤흔드는 전략을 사용할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는 것이죠. 실제로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여러 장관들까지 대거 탄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서 보수 진영에서는 이것이야말로 국가 운영을 볼모로 한 정치적 공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헌재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언제 결론을 낼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헌재가 정치적 계산보다는 헌법적 원칙에 따라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보수의 시각에서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주장입니다. 탄핵 제도는 분명히 존재해야 하며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 사용하는 헌법적 장치이지만 이를 남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저버리면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본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지금 대통령을 묶어두고 있는 상황이 길어지면 정치적 공방만 계속될 뿐 정작 중요한 민생과 안보, 외교 같은 국가적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 진영이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분명합니다. 결국 헌재가 빠르게 결론을 내야 대통령의 직무를 정상화하고 만약 정말로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이 불필요한 분쟁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고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 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꾸준히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로 인해 국가안보 관련 행사나 중요 결정들에 직접 나서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국가 전체의 손해라는 인식이 보수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이전에도 재판정이나 각종 현장을 찾아 직접 날 선 질문을 던지며 조목조목 따져 묻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듯이 이번에도 그녀의 단호하고 직설적인 발언은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표현은 다소 자극적일 수 있지만 주목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확실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김계리 변호사의 발언을 두고 과도한 주장이라거나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하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그녀가 말하는 핵심이 바로 헌법적 절차와 원칙에 입각한 신속한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사이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오래 묶여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 정치인들은 헌재를 자극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하여 말을 아끼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 경제지표는 갈수록 나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고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수층은 만약 헌재가 민주당 주장의 정치적 함의를 인지하고도 결론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역사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빨리 판결을 내려야 하고 만약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즉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보수 진영이 바라보는 헌법적 원칙의 길이고 또한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정 공백 상태가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고 탄핵이란 제도가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불행한 전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여러 장관들과 총리에 대한 추가 탄핵까지 시사한 이상 이번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전국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계리 변호사의 말처럼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제때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점차 불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책임이 있는 국가원수가 장기간 직무정지를 당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어수선해지고 외교 무대에서의 위상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보수 진영뿐 아니라 전 국민이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AI가 우릴 대신해 국정을 운영해 줄 수 없는 이상 결국 결론은 빨리 나야 할 텐데 아직까지도 헌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많은 이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정국이 길어진다면 보수층에서는 더욱 강하게 정치적 탄핵이라는 프레임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야권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활용하여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테니 그 사이 국민들만 혼란스러워지는 셈입니다.
그러니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보수 진영이 빨리 결론 내라고 헌재를 압박하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직 더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계속 결론을 미루는 상황이 이어지면 국정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금 목소리를 높여 관세 압박을 언급하는 등 통상 문제와 관련한 외교적 충돌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은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기 쉽지 않으며 미중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와 외교적 위상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국가 원수가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로 묶여 있다는 것은 보수 진영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불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면 외교 안보 정책은 물론 경제 정책도 제때 추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탄핵 폭탄을 꺼내들며 총리 한덕수부터 각 부처 장관들까지 줄줄이 탄핵을 시사하고 있는 마당이니 정부 내각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 정도가 탄핵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국정 전반이 위축될 텐데 이제는 사실상 모든 주요 인사들을 순차적으로 흔들겠다는 야당의 구상이 드러나는 셈이니 내각 구성원들이 과감한 정책 제안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 성향의 시청자분들께서는 대체 이렇게까지 탄핵을 남발하면서 무슨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실 텐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법적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국정 전체를 볼모로 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없지 않습니다.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을 너무 보수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하니 이를 견제하기 위해 탄핵이라는 합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일종의 신호탄에 불과할 수 있고 향후 미국이 어떠한 통상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특히 강조하는 건 이런 식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요동칠 때일수록 정부와 대통령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로 묶여 있다면 각 부처 장관도 확신을 갖고 움직이기 힘들고 총리 역시 탄핵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엄호하려는 움직임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직 의원들이 여론의 풍향을 살피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통령에게 문제될 만한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대통령을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을 테고 혹은 혹시라도 야당의 탄핵 공세가 성공할 경우 공범 취급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해 말수를 아끼는 인사들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김계리 변호사 같은 인물의 활약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애초에 그녀는 우리 대통령을 돌려달라라는 말을 통해 대통령이 지금의 정쟁 구도에서 사실상 묶여 있는 상태라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상당히 호소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말 한마디가 주목받으면서 여권 내에서조차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통령을 옹호한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론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이상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까지 국정 공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결론을 미루는 시간이 길어지면 국가 행정 모든 분야에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결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평과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과 노동계의 갈등이든 물가 인상이든 국제 무역 문제든 모든 현안에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행사되지 못하면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비판이 계속 쏟아질 것입니다. 미국이 어떤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을 때 또는 북한이 어느 순간 돌발적 행위를 감행했을 때도 대통령이 없으니 긴급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보수 성향의 시청자라면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부재를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텐데 안타깝게도 야권은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임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면서 여론전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김계리 변호사의 표현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당 내부와 내각이 똘똘
뭉쳐 대통령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모습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일부 장관이나 총리는 자칫 자신이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만 혼자서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헌재를 향해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당 내부에서 확실히 결속된 메시지를 내놓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공천이나 당내 계파 갈등을 떠나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국가 원수가 묶여있는 상황을 풀기 위해 보수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야권이 계속 탄핵 공세를 휘두르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할 것이고 대통령이 직무정지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죠. 국가적으로도 빨리 결론이 나야 국제무대에서 재정비를 하고 경제정책도 총력을 기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보수층이 바라보고 있는 최우선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탄핵의 결과가 어찌 되든 모든 정치적 갈등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이야말로 보수층은 물론이고 상식적인 국민 다수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자칫 나라 전체가 어수선하고 필요한 결정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최악의 국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김계리 변호사의 외침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안이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이 단지 어느 한 인물이나 한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 전체의 의지가 가로막혀 있는 문제라는 점을 절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직 더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로 묶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줄곧 강조해 온 것도 바로 이 지점인데 그녀는 헌재가 더 이상 정치적 득실을 따지기보다 헌법의 원칙과 법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탄핵이라는 제도는 중대한 범죄나 심각한 위헌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를 즉각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둘러싼 전국이 혼란스러운 것은 과연 대통령이 그런 중대한 위반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법률적 검증보다는 정치적 해석에 의해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그 주장이 과도하고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막상 탄핵 심판을 주도해온 국회와 이를 심리하는 헌재가 과연 진정으로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헌재가 지나치게 시간을 끌면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를 길게 유지한다면 외교와 안보, 경제 등 국가적 사안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기 어렵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손해로 돌아올 우려가 큽니다. 더구나 국제사회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국가 간 협력이나 경쟁 구도가 시시각각 변하는데 대통령이 인질처럼 묶여 있다는 인상을 준다면 국가 위신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언급한 빨리 대통령을 돌려달라는 말은 많은 국민이 느끼고 있는 답답함을 대변하고 있고 특히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의 권한이 헌재에 지연된 판단으로 인해 무력화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탄핵이라는 제도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빨리 결론을 내달라는 김계리 변호사의 말은 결코 가벼운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도로서의 탄핵을 제자리에 두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회복시키라는 강력한 요구이자 정치권 전체에 보내는 준엄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헌법과 법률이 잘 정비되어 있다 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정치적 이익에만 매달리게 되면
민주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헌법 질서에 입각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언제까지고 탄핵 정국의 발목이 잡히지 않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많은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